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이요. 처음으로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상위 10%의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앞으로도 이 상승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고가 아파트의 거래 자체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이 거래 가격이 하락이 되는지 또 중하위의 거래 시장에서 가격 안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입니다. 아무래도 재테크의 출발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도시개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신설 노선들 또는 만들어질 예정인 노선이 어딘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 같으면 뭐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간 신안산선, 동북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뭐 강북 횡단선이나 서부선 등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조금 확장한다 그러면 신안산선을 통해서 내려와서 시흥시청에서 내려가는 우리가 소사원시선, 소사대곡선, 그 다음에 서해선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부 내륙선 철도도 이제 충주나 문경 쪽으로 또는 거제도까지 건설 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선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자기 자금에 맞게 그런 역세권이 어디에 들어오는지 한두 군데를 설정하셔가지고 집중적 흐름을 파악하신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매입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테크에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럼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사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소장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용산구 한강로 2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아시다시피 광화문이라든가 강남 또는 여의도 등의 집중 근접지로서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남산공원 등 쾌적한 또 주거 환경이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주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입니다. 네, 정말 많은 개발 계획들이 눈으로 직접 보이는 곳이죠. 서울의 중심 입지를 자랑하는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인데요.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여기 개요 정보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개요 정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자체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곳인데요. 다시만 말씀을 드리면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1호선 또는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이 17.64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층수는 총 4층 중에 3층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1987년 7월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잡아주시죠.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물 같은 경우가 1987년 7월이 준공이 완료된 건물로서 조금 이제 오래된 건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용산의 특징은 어쨌든 도시가 전체적으로 재생이 되면서 업무단지가 많이 들어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나중에 재생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가치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총 4층 중에 3층 건물이 되겠고요. 네, 4층 중에 3층 상가 만나보고 계십니다. 용산역에서 특히는 너무 가깝다는 사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걸어서 2분 거리 정도 걸린다면 그냥 용산역에 나오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1987년도에 준공돼서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옷을 좀 바꿔 입을 만한 그런 기대감이 드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 여기 입지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입지 여건은 사실 용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곳이라 그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물건이 이제 위치한 곳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용산역에서 바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용산역은 다 아시다시피 바로 또 신용산역, 또 4호선도 이제 같이 위치해 있고요. 또 1호선이라든가 호남선, 경춘선이나 경의중앙선 이렇게 이제 용산역에 바로 입지해 있기 때문에 바로 남단에는 이제 국제 업무지구까지 같이 개발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 입지의 가치는 현재 입지도 물론 훌륭하지만 장래의 미래 가치에 대한 입지는 굉장한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입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용산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서울 자체 전체로 보면 2030 서울 플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서울에 이제 3대 큰 중심이 있죠. 광화문 종로라든가 강남이나 여의도 영등포가 있는데요. 용산은 바로 역에서도 바로 한가운데 있는 아주 최고의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통망도 현재도 굉장히 좋은 교통망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향후에도 추가로 이제 예정돼 건설되고 있는 그런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더더욱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향후에 가장 비싸질 곳이 용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용산은 굉장히 큰 형태로 지금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을 조금 이제 더 훑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남산이나 예정되어 있죠. 용산 민족공원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쾌적한 녹지 환경도 잘 갖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쪽에는 한강이 있게 되겠고요. 북쪽에는 이제 이런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에 아주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이제 개발 지역들이 인접해 있는데요. 이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나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개발이 밀집한 지역 중에 입지에 지금 입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본 물건이 이제 입지하고 있는 근처의 주변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제 경부선 지하화를 하는 그런 대규모 예정된 또 호재가 내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북부역세권 개발에 대한 또 호재가 내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업무
지구 개발, 지역 개발이라는 대규모 호재가 또 내재되어 있고요. 인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재개발이라든가 도심 재생에 핵심적으로 지금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측으로 가시면 이제 뭐 캠프킴 기지 개발이라든가 뭐 유엔사 수송부 개발 같은 이런 것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잘 아시는 한남 뉴타운도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현재 입지뿐만 아니라 미래 입지도 굉장히 훌륭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용산역에서 정말 가깝다는 겁니다. 2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는 사실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지금 강강이 흐르고 산이 있고, 그러니까 강이 있고 산이 있는 곳은 뭐 비단 현대뿐만이 아니죠. 예로부터 항상 입지 좋은 곳에 요건으로 꼽혀왔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용산이라는 거고요. 서울의 중심에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입지 여건도 이렇게 좋은데, 소장님, 여기 개발 호재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개발 호재는 말도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용산이 지금 가장 큰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전문가들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내용은 이제 전반적인 개발 호재가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개발 호재를 뭐 하나씩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업무지구로서는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되는데요. 뭐 연 면적만 해도 아마 100만 평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바로 용산역에 좌측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건지도 바로 그 인근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규모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 전자상가와 연결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뭐 전진 기지로 만든다는 큰 플랜이 잡혀 있고요. 실제로 토지에 대한 매각 일정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 자체는 시야에 들어온 일정이 잡혀 있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지역 자체가 업무 단지가 이루어지는 역세권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개발이 되는 그런 대규모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호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인데요. 뭐 경부선에는 이제 각 역세권마다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은 그림이 이제 많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개발 시공사도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보시면 호텔이라든가 뭐 컨벤션, 오피스, 뭐 판매 문화시설, 오피스텔, 레지던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개발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일대에 큰 또 업무시설이 하나 들어오는 대규모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군 관련 시설에 대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업시설에 대한 업무시설의 개발 내용인데요. 뭐 많이 나와 있지만 캠프킴 기지라든가 남영역의 캠프킴 기지죠. 그다음에 유엔사, 뭐 수송부 이 부분도 어쨌든 이제 상업용 건물들이 들어와서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역마다 서울역, 용산역 또는 이제 남영역이 전반적으로 다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업무시고 또는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업무시설에 대한 대규모 시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축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이루어지고 있는 신설 노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짜 현재 서울에서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는 노선 중에 가장 이제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각 역세권마다 가격이 많이 상승을 볼 수 있는데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역을 거쳐가게 되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B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역, 서울역을 거쳐서 또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심지를 거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두 노선이 거쳐가기 때문에 현재도 중심지지만 미래는 철도에 또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두 노선 자체는 착공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노선이기 때문에 곧 착공에 들어갈 노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미래 입지 가치나 본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신분당선인데요. 신분당선도 굉장히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제 그 신분당선 중에 이제 그 수원의 이제 그 광교 신도시에서 또 호매실 가는 노선이 예타가 통과돼서 호매실 쪽에 이제 가격들이 지금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노선 자체가 현재 강남역에서 현재 그 신사역까지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사에서 용산까지도 2024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노선 자체의 어쨌든 핵심적인 가치는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걸 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용산역으로 들어간다. 꼭 이제 신설 노선 중에는 중요한 노선이고요. 어쨌든 신분당선이나 GTX A 노선, B 노선은 실제 지가 상승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개발 호재라면은 앞으로의 가치 상승, 그 밑그림은 분명히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의 그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용산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실제로도 많이 상승하는 걸,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현재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예상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600만 원에 월 6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출액은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억 3,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궁금한 점이 남아 계시면 그럼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도 괜찮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강성구 소장님과 그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든지 화면 없이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은 서울인데요. 성북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북구 장이 뉴타운 쪽 있죠. 장이동에 바로 통건물을 살펴드릴 텐데, 자, 그럼 어떤 통건물인지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안내 주시죠. 네, 전체적인 개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이제 통건물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이제 입지 자체는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들어간 동북선 창문역이 있습니다. 예정역인데요.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26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이제 층수는 총 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10세대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19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하나하나씩 잡아주시죠. 네, 건물 특징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고요. 대지 면적은 꽤 넓은 편입니다. 대지 면적 같은 경우 26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체는 이제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이제 외관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바로 인근에 바로 뒤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있는 쪽이 바로 산책을 할 수 있는 또 산책 길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현재 좋은 입지로 있다. 또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2018년 그것도 10월 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사실 준공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5층짜리 건물 널찍한 대지 면적을 가지고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성북구 장이동의 통건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건물의 모습은 뭐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니까 자, 이제 좀 바깥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장이동이 도대체 어떤 동네인가 이런 궁금증 해소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입지 여건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입지 여건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현재 입지 여건 자체가 전체로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선도 새로 들어오는 만큼 현재 입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적인 입지에 변화하는 입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좀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북선이 이제 작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동북선 중에 창문역으로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도보로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바뀌는 입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세권이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주변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제 대학교는 이제 광운대학교가 인근에 있고요. 그다음 남쪽으로 가시면 동덕 여자대학교도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문여고라든가 뭐 장이중학교, 장이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오원초등학교 등 학교들도 주변에 잘 배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물건지 바로 이제 인근에 있습니다. 도로만 건너면 북서울 꿈의 숲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통해서 또 여가 생활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쾌적한 또 주거 환경,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요, 현재는 일단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앞으로 충분히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동북선 창문여고 역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니까 상당히 가깝다는 거죠. 꼭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 수요도 있겠죠. 그리고 이 주변을 둘러싸고 뭐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학군이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같이 학군이 좀 잘 밀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꼭 저 포인트로 삼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다가 또 호재들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네. 사실 이제 개발 호재도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 호재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신시가적으로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그 전철 노선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데 대한 부분을 늘 집중적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가치 상승의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위 뉴타운 자체 지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뉴타운으로 이제 대규모로 한 15,000세대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현재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아파트들이 좀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는 뭐 주거 입지나 환경이 아주 훌륭하다 볼 수 없지만 이것이 개선되면서 주거나 가치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물건지 같은 경우가 장위 뉴타운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주거 환경 개선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고 이렇게 따라 장위 뉴타운이 큰 호재 중에 하나다. 그 뉴타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처럼 주거 환경이 개선돼서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느냐는 서울에 있어서 이제 도시 재생에서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물건지가 입지한 곳이 아직은 역세권이 아니지만 이제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에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노선 같은 경우 이제 왕십리에서 출발해서 또는 제기동, 그 다음에 쭉 이제 창문여고, 뭐 4호선 미아 삼거리, 그 다음에 월계, 하계를 거쳐서 은행 사거리, 뭐 상계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이 되겠는데요. 이 노선 같은 경우가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또는 2025년 정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막 변화를 하면서 이 노선 같은 경우도 한 5, 6년 있으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맞물려서 개발 호재가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동북선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동북선에서 이루어지는 역세권마다 지금 가격들이 많이 상승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재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가치 반영이 아직은 조금 미진하다 볼 수 있지만 이왕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나중에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면 다른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큰 호재 중의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부 간선도로 이제 지하화인데요. 물론 이거 아니도 사실 호재는 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동부 간선도로가 13.9km 정도 지하화가 되게 되면 상부 같은 경우가 이제 공원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하부 같은 경우도 교통이 좀 더 원활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따지면 뭐 외곽 순환도로라든가 또 북부 간선도로라든가 또는 이 이제 동부 간선도로가 또 지하화되면서 전체 교통이 한 단계 더 편리해진 상태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마찬가지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 이루어지는 주거 환경의 쾌적성도 굉장히 좋은 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GTX에 대한 내용이 들었지만 결국에 이제 GTX C노선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이제 또 광운대 역세권에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영향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있고 GTX C노선도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동북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재생이 되면서 바뀌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은 향후에 집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위 뉴타운, 이 서울에서도 장위 뉴타운이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스케일, 손꼽히는 스케일을 자랑하는 곳이죠. 이 지역에 위치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동북선 새롭게 노선이 뚫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상당하다는 거죠. 자, 지금 살펴드리는 성북구 장위동의 통건물. 자, 이제는 마지막 퀘스천만 남아 있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격을 말씀드리면 아직 가격이 조금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이제 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격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이제 19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한 16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 슬슬 보내드릴 시간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강성우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부서 말고 또 다른 주제인데요. 경매에 대한 관심 참 많으시죠? 초보 경매 강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시간은 언제라면요. 매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고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 마찬가지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예약 전화 사전에 미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우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내일 모레면 이제 정말 신년이죠. 신년의 새해인 첫날,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설날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3월과 5월 신부들, 신혼부부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9월달 신학기를 앞두고 전세를 이주를 하시던가 아니면 주택으로 들어가시려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참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어제부터 이제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혼동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작년이죠. 2019년도 30대들의 주택 구매난이 굉장히 높았고요. 18개의 정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집값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런 규제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없는 신혼부부들과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 실수요자들이라고 하니까 이번 설은 조금 우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설날 동안 또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고 화합되는 모습으로 새롭게 뭐 이런 부동산 시장의 규제라든가 생활의 어떤 터전들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은 즐거운 시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요, 이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성산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 마포구청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이사님, 최근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 서부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기존의 문화예술의 명성인 홍대거리에 이어 합정동의 합정역 상권까지 부상하면서 풍부한 유동인구의 배후 수요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상암 DMC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성산동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성산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요즘에 강북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강북의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 할 만한 곳이 이 대표적인 곳이 마포구가 아니겠습니까? 자,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통건물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개요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 그럼 개요 정보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위치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189.평방미터, 연면적이 375.77평방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총 5층 건물에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까지 포함해서 총 9개의 세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2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통건물 건물 특징도 좀 알려주시죠. 예, 건물은 1층에 피로티로 되어져 있고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되어져 있는 그런 규모 5층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 피로티면서 주차 들어가기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 두 면 정도가 약간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 그러니까 차를 출차하시거나 주차를 하시기에 출구가 2개 정도로 되어져 있는 조금은 단독주택의 주차치고는 좀 자유로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에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인들의 어떤 안전들도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 규모가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고 약간 금빛의 그 문으로 출입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외관은 조금은 세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좀 넉넉한데요. 189.평방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주변이 조금 널찍하게 되어져 있어서 주차 공간이 좀 괜찮은 그런 곳이고 주차 공간 이외에도 조금 활용 공간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연면적이 375.77평방미터로 이르기 때문에 임차하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부에는 투룸
2룸과 3룸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총 8세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가로 거주를 하시면서도 충분히 임차 수익을 노리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임차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요. 뭐 세대인이 이미 임차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신다면 전세와 월세, 대출 세 가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의 효과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층에 택배, 무인 택배함도 잘 되어져 있고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평면에 있는 부착물들 또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어서 입주민들이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건물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마포구 성산동이 지금은 사실은 조금은 고가의 어떤 고액의 연봉을 갖고 있는 그런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구조상 안에 내부 시설까지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좀 임차인들을 위주의 어떤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에 내부 시설도 굉장히 세련되고 잘 되어져 있는 시스템화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2019년 1월에 준공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필로티 구조의 투룸과 3룸 8세대가 들어간 5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내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없을 때조차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인 택배함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 꼭 만족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건물 좀 나와서 마포구 성산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지역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입지 여건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입지는 마포 구청역에서 한 도보 3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상단에는 DMC 업무단지가 같이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효과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 같은 경우는 사실 명문대의 밀집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가깝게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또 명지대 등의 여러 학교들, 홍익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학교들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의 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산동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망원동도 망리단길이라 해서 젊은 사람들의 유입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런 어떤 학생들과 젊은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수생 뉴타운이라든가 증산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의 어떤 그 생활 인프라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주변에 배우 뉴타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배우지의 뉴타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어떤 아파트의 집가 받침 지지대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근처에는 상암 하늘공원 등이나 매봉산 또 평화의 공원 같은 녹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습세권이라든가 공세권, 학세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생활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임차가 굉장히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임차 수익을 얻으시려는 분들이 원룸이라든가 투룸 구조, 또 3룸 구조의 어떤 통건물을 굉장히 매수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앞서서 이제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같이 할까요? 개발 호재들 쭉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마포구의 호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역이 들어간다던가 또 뉴타운 시설들이 이제는 거의 완성되는 단계까지 오면서 주변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훌륭히 조성되어져 있고 집값 있죠. 지금 어떤 아파트값이라든가 이런 차익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쌍끌이 견인 차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두드러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수생 역세권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생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요, 1단계로 DMC 역을 인근으로 해서 올 22년도에 착공 예정이죠. 한 2만 평 부지 정도는 상업시설로 이렇게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복합 문화 상업시설들이 좀 간간히 떨어져 있는 어떤 홍대라든가 망원동이라든가 이런 합정동의 상권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요충지로 중점지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업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요. 2024년, 25년도 착공을 예정으로 해서 한 20만 평 정도가 나머지 민간자 유치의 어떤 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어떤 역세권 개발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가의 상승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것은 역의 등장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또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유동인구의 유입, 흡입할 수 있는 어떤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수색 차량 기지를 이용한 역세권 개발은 어떤 별도의 어떤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규모가 굉장히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세권 개발의 호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또 월드컵 대교도 개통 예정에 있는데요. 올해 개통 예정에 있죠. 올해 개통에 예정되어 있는 월드컵 대구가 이제 개통이 되는 경우에는 여의도와 영등포 쪽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2월에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가 지금 이제 준공 예정인데요. 여기와 맞물려진다면 이곳의 교통 체증들도 대부분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의 교통의 어떤 호재들과 또 역 근처의 어떤 역세권 개발의 호재들은 이런 통건물의 지가를 상승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입지에 이어서 개발 호재까지 쭉 들어봤는데 마포구에 대한 이야기 기대할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요, 지금 살펴드리는 곳이 역세권이라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집 주변에 지금 대학교도 많습니다. 상고 좋은 곳이 바로 밀집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게다가 앞으로 가치 상승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보태주실 부분들이 있죠. 네, 이제 마포는 젊은이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어떤 당인리의 문화 발전소로 이제 바꾸어진다라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홍대 입구 쪽으로도 홍대 입구 쪽 역사를 근처로 해서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에 있고요. 마포 유수지죠. 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에도 복합문화타운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고요.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화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11,717평방미터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상 5층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규모의 어떤 조감도를 보시면 정말 여기 정말 나도 한번 가보고 싶구나. 이제는 홍대에서 하는 아이들의 버스킹보다는 좀 더 규모 있고 체계적인 문화의 거리가 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과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인리 같은 경우 사실 기존의 화력발전소의 어떤 조금 보기 싫은 그런 혐오시설이었는데 이것이 다시 문학 창작 발전소로 탈바꿈하면서 문화의 거리의 어떤 주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포구는 이 세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포구 자체를 문화와 또 역사, 젊은이들이 함께 공감을 하면서 주거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찬 자부심 같은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루어질 예정들이죠. 2020년도에서 25년도 안쪽이면 전부 다 준공이 되어져서 완벽하게 삶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포구 자체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문화 시설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서부 경전철의 어떤 효과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에도 효과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호재들까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마포구 주변으로 조금은 실생활을 내가 좀 옮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살면서 같이 임차 수익도 누릴 수가 있고 그 임차인들이 어떤 이런 시설의 문화적인 혜택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삶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직장의 퀄리티들도 충분히 좀 더 좋은 분들이 임차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어떤 주변에 배우 임차 수요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사님, 마포구 성산동의 통건물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마포구 성산동의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2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대출 가격이 한 22억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2억 원을 예상한다면 보증금과 뭐 적절히 하신다면 5억 원 미만의 어떤 실투자금을 가지고 월세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포구 성산동의 통건물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쪽에 대해서 궁금한 점 계속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민 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민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사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 등 서울의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어서 그에 따른 배우 수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멀리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할 텐데 영등포구 신길동에 여기도 통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이 181.15평방미터이고요. 연면적이 299.18평방미터로 좀 넓은 그런 평형을 갖고 있는 통건물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옥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구조는 원룸이 8개, 또 투룸이 5개, 쓰리룸이 1개 호실로 되어져 있는 총 14세대로 구성된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공은 2016년 11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되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2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좀 체크해 주시죠. 예, 건물은 뭐 지하부터 총 옥탑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런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대지가 굉장히 넉넉한 편인데요. 181.15평방미터, 또 연면적이 299.18평방미터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2016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임차가 이미 다 완료되어져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1층에 주차가 가능한 그런 건물 주차 시설이 되어져 있고요. 외관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금문이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주출입문 자체가 황금빛으로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좀 띄어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금은 차별화되어져서 보기에 눈에 띄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내부 같은 경우 원룸은 풀옵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임차가 가능한 그런 원물이기도 합니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뭐 5세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원룸과 투룸을 임차 전세와 월세를 맞춰서 임차를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고요. 3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인 세대로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 한 34평형 정도의 규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쓰시기에 굉장히 넉넉한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옥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행 강제금을 이미 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 강제금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어떻게 보면 임차 금액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건물의 값어치를 높여주는 그런 건물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탑층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넉넉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빨래를 넣으신다든가 아니면 뭐 파라솔을 놓고 여름에 조금 뭐 바베큐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규모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들이 있어서 마당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1층부터 뭐 탑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 문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서 아파트 못지않은 어떤 그런 시설물들을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6년 연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2년 반 정도의 어떤 시절을 지나면서도 뭐 전혀 결로라든가 어떤 건물의 하자가 전혀 없을 만큼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 2, 3룸이 다 들어가 있는 그 통건물을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도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신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의도의 업무 지구로 굉장히 많이 편중돼서 생각을 하실 때인데요. 사실 서울의 어떤 업무 지구라고 하면은 중심 업무 지구죠. 종로와 광화문에 따르는 어떤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요. 또 여의도의 금융 업무 지구가 있고요. 또 강남권에 있는 강남 업무지구, 세 개의 3대 업무지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등포구 신길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어떤 지하철이라든가 교통망을 통해서 충분히 이 세 곳을 넘나들 수 있는 세 곳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여의도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모든 인프라 시설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권으로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의도 직장인들의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통건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가 여의도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맛집거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찾아오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심 업무지구와 또 여의도 업무지구에서 굉장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에서도 도보 5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신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통망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80여 개의 버스 노선들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망을 갖고 있는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라든가 아니면 서부 간선도로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대중교통망의 어떤 것들을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쉬운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의도뿐만 아니라 신길 뉴타운이 이제는 2006년도부터 해갖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오는 어떤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생활 인프라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의도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든가 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이런 신세계라든가 여의도 IF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어떤 쇼핑타운으로서 이런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등포 시장이죠. 재래시장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근대와 현대가 같이 혼합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용마산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산과 공원 산과 또 어떤 한강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시설물,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 체크를 해주시고요. 근처 뭐 상권 워낙에 또 발달해 있다는 사실도 알아들으셨을 텐데, 자, 그럼 여기다 또 개발 호재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산선 호재라든가 신림선의 어떤 개발 호재들이 같이 있습니다. 신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뉴타운 지역들이 이미 다 완성되어져 있고 올해죠. 4,600세대가 들어감으로써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뉴타운이 막바지의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건 주변에 있는 생활 시설들이 굉장히 신도시 뉴타운에 걸맞게 굉장히 좋은 신도시급으로 변화됐다라는 거를 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 초 분양됐던 것들 중에
중에 사실은 뭐 14억에서 14억 5천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아파트 매물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주변의 어떤 지가들을 탄탄히 받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이 지금 개통을 했고요. 착공을 하고 또 개통을 앞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의 개통 효과들까지도 같이 누린다면은 좋은 어떤 교통 인프라가 더해지는 그런 호재들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좀 보류됐긴 했지만 금융타운, 국제금융 업무지구로 사실은 계획이 전부 다 되어져 있고 또 이미 어떤 용역이라든가 예비 타당성의 통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들로 이미 조금은 이런 시간적인 딜레이가 됐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의도 금융지구와 또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를 이유로는 뭐 교통 대교가 이루어질 예정에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는 않지만 또 착공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내재적인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또 신길동이기도 합니다. 이미 신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좀 못 살고 낙후된 그런 곳들을 탈피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한 5년 전에서 뭐 10년 전에 한번 신길동을 다녀가신 분들은 이곳이 신길동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렇게 뭐 다시 태어난 그런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통 호재와 도로의 호재들 또 직주 근접의 어떤 인근의 인프라들이 같이 받쳐준다면 통건물의 값어치는 굉장히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통건물의 가격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사님,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신길동에 있는 이 통건물의 가격은 사실 조금 주변 시세보단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2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가 13억 5,500만 원 정도이고요. 월 차임이 한 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면 대출 포함 한 3억 4,500만 원 정도면 내 건물로 만들면서 월세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이렇게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세미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세미나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일단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요즘 높은데 초보 경매 강좌를 진행해 주신다고 해요. 매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입니다.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예약 전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함께한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